안녕하세요. 서화입니다. 5부 시작하겠습니다. 만주는 전주를 가리킨다. 어, 우리가 그 조선을 개창한 그 세운 이성계 장군의 고향이 우리는 이제 저 북쪽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여진족이나 뭐 이런 그 세력들을 뭐 규합을 해갖고 뭐 이렇게 세력을 키웠다고 하고, 그때 이제 삼계가 이제 뭐 난을 일으키고 뭐 그 분들이 이제 친척지간이고 뭐 이런 역사가 있는데, 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본인들의 텃밭이 아니면은 세력을 규합하기는 힘듭니다. 그거는 고대로 갈수록 역사가 과거로 갈수록 더 심화될 뿐입니다. 그 이유는 본인 고향 사람들이 아니면 경계를 하고 텃세를 부려요. 그것은 전 세계 어느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 이성계 장군이 전주 뭐 이씨이고 전주가 본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제 주장을 펼치자면은 근세 침략 시기 외정 시대에 한민족의 역사를 한반도에다 이식시키다 보니까 전주를 요 한반도 요 남부 쪽으로 이식시킨 겁니다. 본래는 이 전주라고 하는 것은 만주를 뜻한다라고 저는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 이유는 아까 그 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사부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기자도가 전라 남부의 섬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금의 우리가 상식선에서의 그 만주보다 더 위쪽에 만주가 자리 잡았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어 우리가 만주할 때 지금 천자문을 절만자를 안 쓰는데 본래 절만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전주에서 태생에 그 태어났기 때문에 조선 임금의 이 투구의 문양을 보면 절만자가 그려져 있어요. 그 절만자는 고대의 그 숭조 사상의 어떤 양식화돼서 그걸 계속 기리는 거일 수도 있지만, 이 만자 자체가 이게 이 저만 독일의 저만이랑 어원이 같고, 요게 천자의 씨가 땅에 절여졌다는 의미 절만입니다. 쩌르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음식을 할 때 약간 절인다라고 하거나 이런 것은 밑에 이렇게 잰다는 뜻이에요. 자체가 그 제사라고 하는 그 제자도 신을 내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리는 일을 하는 게, 신내림을 하는 그 조상신을 내리는 일을 하는 게 제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 거란 문자를 보면은, 여기 나와 있나 모르겠네요. 그 거란 문자를 보면 전부 다 천자문이에요. 전부 거란 문자는 천자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걸 안에 궁궐에서 쓰였던 문자이기 때문에 천자문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란족이라고 그러는 게 다른 민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조선인들이라고요. 그거를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제 훈민정음을 자꾸 무슨 한글 창제 하시는데 한글이라는 딱 두 글자 그 한글이라는 용어는 역사성 자체가 없는 용어이고 조선 역사를 날조하기 위해서 일본 그 침략기인 외정시대 식민지 노예 생활을 할 때 우리 한민족 조상님이 그 조선 식민지의 그 그 역사를 편취하기 위해서 날조하기 위해서 뺏기 위해서 이 한글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냅니다. 조선사 편수에서. 왜? 대륙의 조선사를 모두 만주와 원래 만주가 아니라 원래 지금의 조선반도 이 기자도로 이식시키는 그 과정에 어 이게 보니까 그 책자 그 조선 왕공의 이런 뭐 장서강이 있고 뭐 집현전이 있고 막 이랬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이게 발견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미 쓰고 있었던 것도 알고 있었고, 그러니 지금 대륙에서 전부 천자문을 쓰고 있으니까 요거를 역사를 쪼개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려고 하니까 문자가 다른 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조선의 옛 글씨를 편취해서 이것을 일본 외양이 원래 일본에 있던 고대 그 시계 신대 문자라는 게 있었는데 사실은 그런 게 고대부터 있었는데 요거를 다시 재조합 창제를 해서 어 외양이 그 창제해서 한글이라는 문자를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창제해 갖고 이거를 보급했다라는 취지로 역사를 어 꾸미려고 하다가 패망하는 바람에 이 뜻을 못 이루게 됐죠. 그러니까 그 조선사 편수회의 식민지 그 국문 기관이었던 조선어학회에서 요거 해방 후에 편취해 갖고 마치 세종대왕이 문자를 창제했다라고 나발불어요. 왜? 자기네들의 그 아주 그 더러운 그 역적질한 그 스토리를 숨기기 위해서,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엉뚱한 발상을 한 거죠. 세종대왕이 이걸 창제했다고 이렇게 해서 한글 보급화 사업을 진행한 겁니다. 즉 결국은 뭐냐면은 본인들의 친일의 가오를 덮고 국민들을 속이고 일본이 만들어진 계례 용어를 우리 국문으로 속인 겁니다. 그러면은 실제 진실은 어떠하였는가? 조선이 처음 개국할 당시에 그 아까 그 삼봉정 도전 선생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모든 설계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우리가 정확하게 윗대 어느 국가를 숭조를 해서 계승하는지를 밝힙니다. 그리고 그때 사용돼 있는 그 국문을 체계화시켜서 그 발음을 복원하고 지금의 중앙 집권으로 가려고 하려면은 각 지방의 방언이 천자문에 그 읽혀지는 발음이 다 제각각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발음을 통일해야지 중앙 집권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문자 통일이 아닙니다. 문자는 이미 천자문으로 사용해 갖고 어디든 대화가 통해요. 단지 수령이 내려가서 그 마을 그 고을을 다스리려면 이게 밑에의 그 하위직 그 간원들이랑 대화가 안 통하는 거예요. 대화 랭귀지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러한 그 통솔력의 국가를 운영하는 국정 운영에 문제점이 발생되니까 발음을 통합시키려고 발음 복원을 한 게
옛 글자인 조선 그 옛 글씨를 취해서 체계화시키고 발음을 체계화해서 기준을 잡은 겁니다. 그리고 그걸 공표해서 천자문의 발음은 예를 들어서 천자문의 발음에 뭐 천이 뭐 한 뭐 칸이 있고 한이 있고 간이 있고 뭐 쭉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통합으로 발음은 한으로 하자. 이런 식으로 발음을 통일시킨 게 바로 이 조선시대 때 훈민정음이라는 그 발음을 복원한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일제시대 때 훈민정음 음인데 이거를 문자를 창제했다고 바꿔버린 겁니다. 왜곡시켜 놓은 겁니다. 그래서 어 이런 부분이 일제에 의해서 창제됐다라고 꾸며진 건지 아니면 그 폐망 후에 이거를 그대로 주워다가 이 조선어학회에서 창제로 둔갑시킨 건지 이것도 검증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100%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마 맞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후에는 이 훈민정음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훈민정음을 계속 창제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창제라고 하는 용어는 훈민정음을 얘기할 때밖에 창제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일상생활에 보편적으로 창제라고 사용하는 그 예를 한번 들어보실 수 있나요? 없습니다. 쭉 창제라는 게 본래 창조했다라는 의미가 새로 만들었다는 의미가 아닌데 이것을 왜곡시키기 위해서 이걸 새로 만든 문자 창제라고 둔갑시켜 놨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사찰에서도 뭐가 문헌이 발견되고 또 다른 데에서도 뭐 발견되고 하다 보니까 계속 왜곡시켜요. 그래서 사실은 신미대사가 이미 8년 전에 뭐 완성을 했다라든가. 근데 이제는 더 또 나왔습니다. 고려조 때 창제했다고 나와요. 예, 문헌을 들어서. 이게 뭐냐. 이미 조선 옛 글씨가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144년 이상 조선인들 콩깍지 눈에 씌워갖고 세뇌시키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수양대군 시절에 세조 시절이 아닌 그 전에 수양대군 시절에 이미 글씨가 존재해서 이것을 보석 상절이라고 하는데 수양대군이 그 쓴 저기가 있어요. 그 보석상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은 여기에 기재해 놨나 보네요. 여기 보시면은 수양대군 시절 이미 글씨가 존재하여 천자문과 같이 쓰여지고 있다. 각 창제하였는데 바로 문자로 적용시킬 수는 없는 것이에요. 이건 불가항력적인 거예요. 어떻게 말씨를 담는 연습이나 이런 오류를 거치지 않고 문자 바로 창제했다고 그래서 이게 수십 년 뭐 40년 뭐 걸렸다고 해도 이걸 어떻게 바로 대입해서 사용할 수가 있나요? 쇠양대군이 이제 이거를 이제 보석 상절이라고 해갖고 쇠양대군이 이거를 이제 펴낸 것인데 여기 보면 자연스럽게 한글이 다 기재되어 있고 여기에 조선 글씨로 여기 그 옆에다가 주석까지 달아놨어요. 음을 달아놨어요. 왜 천자문이 우리 국문인데 여기다 주석을 새, 개, 뭐 살, 양
이거 왜 달았을까요? 천자문 발음을 이렇게 읽으라는 의도를 여기에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즉 그때 당시에 천자문이 각 지방마다 쓰여지는 발음이 틀렸다는 것이죠. 하늘 천을 tion, 천, 탄, 탄, 뭐 튼, 뭐 tion 발음이 다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기준 표준 발음화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미 이렇게 쓰고 있는데 무슨 창제했다는 말입니까? 창조했다는 말입니까? 창제라고 하는 것은 지금 왜곡시켜 있는 그 천자문으로 해석을 하면은 뭐냐면은 칼로 도려내서 그 불필요한 부분을 도려내고 나머지 맑은 부분을 취했다. 그러니까 도려내서 취했다는 뜻이에요. 즉 이런 것은 그 훈민정음에 그대로 나타나 있어요. 그 기자방고전이라고 해 갖고 그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은 자, 조선실록에 한글 창제했다는 말이 어디 있는가? 훈민정음은 정음 창제란 음을 제도에 맞게 정했다는 뜻이다. 창제는 기존 것을 칼로 도려내 현실정에 맞게 정했다, 정립했다는 의미다. 왜 그렇게 주장하는지를 보면은, 여기에 보면 이달 상제 친이 정했다. 언문이 28자를 정했대요. 그러면은 언문이라는 게 있었는데 거기에 28자를 정했다라고 글씨의 숫자까지 놔둔 것은 뭐냐면은 28자 이상이 된다는 거죠. 기존 문자는 개수로 따졌을 때. 그중에 28자를 취했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뭐 기능적으로 필요가 없었을 수도 있고 뭐 뜻을 이렇게 해석해서 놓으려고 그랬는데 좀 힘들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28자만으로 충분히 표현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 28자만 취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그 해석을 보면 이달 상제 임금이 친히 정하다, 제정하다. 이거는 이제 그 제정했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실록에 있는 그 한자 그대로 제가 갖고 온 겁니다. 그래서 언문이라고 돼 있죠. 우리가 언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말씀언이랑 같아요. 여기 말씀언자 있잖아요. 이 말씨를 담은 문자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쭉 소리를 담은 문자를 뜻하는 거죠. 소리 글씨, 소리 글자, 소리 글씨를 뜻하는 겁니다. 쭉 우리 조선 글씨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이미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기자방고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방하면 모방자라고 하는데 이 모방은 뭐냐면은 그대로 카피해서 뭐 이거를 왜곡시키고 이런 뜻이 아니고요. 그대로 카피했다는 뜻이에요. 그대로 본떠서 그대로 가져왔다는 뜻입니다. 이게요. 그거를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옛 전자라고 돼 있는데 이 전자는 이건 약자이고 이게 원래 전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전자라고 하는 것은 그 지금 상나라로 알고 있는 옛 단군조선의 글씨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 전자는 또 나누면 대자랑 소자랑 나뉘고 뭐 쭉 해갖고 나중에 뭐 전서체 뭐 이렇게 쭉쭉쭉 뭐 그 의에 뭐 저 진나라 서체 뭐 편년체 뭐 이런 거 같이 쭉 나오는데 그 역사를 따져가면 그 윗대가 상나라밖에 없기 때문에 상나라 쭉 단군조선의 문자라는 게 논리적으로 밝혀집니다.
그래서 해석으로는 이달 상제께서 몸소 상나라 문자를 본받아, 그러니까 그 단군조선 문자, 단군조선의 소리 문자 28자를 그 본받아 정하셨다. 예, 취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단군조선 해왔지, 단군조선이 어디에 있는지 어느 학자도 명확하게 구분도 못하고 정하지도 못합니다. 그 이유는 없어요. 중원에서 주은내가 숨겨놨기 때문에 고조선 없어요. 찾아도 안 나온다고요. 상나라의 그 역사 기록을 보면 이 상나라의 임금 칭호가 천간입니다. 천간. 근데 이 천간은 발음상 보면은 천은 이게 하늘 뭐 이게 발음이 아까 같이 말씀드린 대로 제각각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게 간이 뭐 군이 뭐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 천간이 단군이랑 같은 발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카카오 스토리 보시면 잘 해석을 해놨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역사 왜곡은 일본이 아닌 우리 스스로 외놈들 조선사 편수의 추중에 모 학회 매국노 집단이 국민들 144년간 이상 황국 신민사학 세뇌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단국이를 뭐 믿는 그 학회도 있고 그런데 전부 오픈된 문헌은 다 가짜입니다. 진본이 없어요. 필사본이라고 기록돼 있죠. 그 필사본이라는 것은 가필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도 한국에 그 바른 역사책 남겨놓은 게 없습니다. 왜곡시켜 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선 역사라는 책도 그 내용 다 위작화 시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역사. 그래서 일본은 외정 때 이거 만주국 포스터인데 여기 보시면은 만주어와 우리 조선 글씨와 천자문 이렇게 기재해 놨어요. 즉 만주 사람 읽으라고 해놓은 거고 이거 조선 사람 읽으라고 해놓은 거고 우리 조선 옛 글씨 편취해서 요걸 공용어로 쓰려고 했었어요. 그러면 만주를 가던 일본인들이 뭐 조선반도를 가던 뭐 산동반도 그 상해 쪽을 안 빼앗겼으면 거길 가던 조선어 하나면 다 연결되지 않습니까? 즉 외구도 일본어 자체가 이게 완벽하지 않다는 거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조선어를 모국어로 삼으려고 그랬었다는 게 여기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일제시대 때는 조선인들은 몽둥이로 두들겨가면서 한국말하면 두들겨 패요. 교사들이. 그리고 일본어 가르쳤다고요. 왜? 부려먹어야 되니까 일본어를 해야지 나랑 대화가 될 거 아니에요. 일본인 입장에서.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지네들은 일본인 학생들은 조선어 가르쳤어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저희 카카오 스토리에 들어오시면은 그 글을 남겨놨으니까 들어오셔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이상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